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백조현 광탄농협조합장의 재판 과정에서 조합장 선거 전인 2018년 1월경에 한 마을 이장에게 20만 원의 식사비를 제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19년 12월 3일 오후 2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진행된 백 조합장에 대한 2차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당초 알려지기로는 백 조합장은 올해 3월에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 광탄농협의 한 조합원에게 양주 한 병을 제공한 것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혐의 2가지만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마을 이장에게 20만 원의 식사비를 제공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도 함께 기소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날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던 그 이장은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아서 재판장으로부터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백 조합장으로부터 양주를 받은 조합원도 증인으로 참석해서 2019년 1월 11일 집으로 찾아온 백 조합장에게 양주를 전달받은 사실은 물론 백 조합장이 상대 후보를 비난하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받은 것도 함께 증언했습니다. 한편 백조현 조합장은 당초 문제가 되었던 양주 전달 사실과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공판 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백조현 조합장은 선거 과정에서나 이후 선관위와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재판에서는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백 조합장이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2가지 사실 모두 물적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있어 이를 부인할 경우 죄를 무겁게 해서 자칫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등에 처해질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광탄면의 한 이장에게 제공한 20만 원 건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다투면서 선고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백 조합장이 이 같은 전략으로 조합장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최근 들어서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 제공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매우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데다가 양주 전달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100만 원 이하의 선고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백 조합장의 다음 재판은 2020년 1월 16일에 열리며 이르면 이날 결심과 함께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공공기관의 공직자, 전문가 정책 관련자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안해서 종합 청렴도를 산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609개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의 종합 청렴도는 최하위인 5등급을 겨우 벗어난 4등급으로 전년 대비 2등급이나 강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최하위권입니다. 외부 청렴도는 3등급으로 2018년도 대비 1등급이 하향됐고 내부 청렴도 역시 4등급으로 최하위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파주시 내부와 시 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 외부의 평가와 부패 사건 발생은 어쩌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내부 청렴도, 즉 시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평가한 항목에서 4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파주시 공무원들 스스로도 청렴함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문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모두 103명이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전체 공무원들의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숫자이고 여기에서 4등급을 기록했다면 시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해서 자성의 태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발표도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청렴함은 공직자로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정도면 시장이 석고대죄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하 50m 이상의 대심도에 열차가 다니는 계획이죠. 강남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다고 홍보를 하는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GTX 계획 노선을 바꿔달라고 투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GTX의 차량 기지가 교화 8단지 주변인 연다산동에 들어서는데요. 이 차량 기지로 열차가 가기 위해서는 8단지 바로 옆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를 관통해야 하는 관계로 위험하니 이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GTX가 운행되는 심도는 50m 내외이지만 차량 기지가 있는 연다산동으로 가는 길목인 열병합 발전소 부근에서는 심도가 15m에 불과한 데다가 더군다나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곳을 관통하는 노선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8단지 주민들의 요구는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들은 윤호덕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12월 20일 현재로 34일째 되고 있습니다. 8단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결성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자유한국당 앞에서 시위를 하였고 열병합 발전소 앞에서도 주기적으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파주시와 GTX 노선 사업자, 열병합 발전소 측에서는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고 빠르면 12월 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 GTX 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 교화 8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지창으로 가는 노선을 좀 변경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의원님 사무실 앞에서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시위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열병합 발전소 그 밑으로 한 15m 정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전혀 뭐 근거가 없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 비대위 임원진들하고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서로 그 하여튼 노선 변경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측하고 지역난방공사하고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을 계약을 체결을 하고 협정을 체결을 하고 그게 이제 진행 중에 있죠. 그 과정에도 좀 점검을 실제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 안전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안에 중간 보고가 가능할 수도 있고 좀 넘어서 중간 보고가 가능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3월, 4월 정도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네. 이 안전성 조사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돼서 8단지 주민들의 우려가 가셔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파주신문 김수현TV 파주의 이런 일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